안녕하세요. 장창호 삼국유사, 오늘은 가락국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에 거의 유일하게 기록된 우리 가야의 역사, 이런 스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고대 500여 년에 걸친 가야의 역사는 우리 역사 속에서 자취가 없을 뻔했습니다. 물론 삼국사기에도 간단하게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만, 마지막 구형왕이 신라의 법흥왕에게 나라를 바친 뒤 가야국을 시급으로 받았다 하고, 이런 정도의 몇 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련 스님의 가락국기는 가야의 성립과 각 왕들의 계보, 그리고 마지막 왕까지 가야에 전해오는 노래, 구지가와 왕과 왕후의 만남과 사랑, 그리고 왕위를 유지한 자세한 습속에 관한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자, 어린 시절 이와 비슷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가락은 현대 동요에 땄습니다만은, 가락이라고 할 때 이 가락이 가락국에서 나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가락국기는 가야의 나라에 관한 기록입니다. 처음에 수로왕이 탄생하는 데에는 역시 알신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 42년경으로 나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신라의 석탈해가 용성국에서 들어와서 수로왕과 대결을 벌이고 신라로 넘어갔을 때가 2대 남해 차차홍이었는데, 남해 차차홍이 서기 24년까지 오면 역사의 기록에 모순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역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해 구산동에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수로왕릉과 수로왕비, 왕비는 허황옥이죠. 허황옥 왕비릉 뒤쪽에 아담한 동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지봉입니다. 원래 구수봉, 거북의 머리 모양을 닮은 구수봉이라고 이름을 했으나, 나중에 살펴보니까 왕비릉이 거북을 엎어놓은 듯한 거북의 등 모양이고, 그렇게 해서 이 구지봉은 머리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구지봉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가야가 들어서기 전에 북으로는 고구려, 서로는 백제, 동으로는 신라가 있었는데, 구간이라는 우두머리들이 각 9개의 남쪽 지방의 마을을 다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것이 구지봉입니다. 근데 어떻게 모였는가 하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모두 모여라. 자, 구간은 이곳에 모여라. 여러분은 어떤 것을 뜻하는지 어느 짐작을 하실 줄 믿습니다. 장창호 삼국유사를 꾸준히 시청하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하늘에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아래 관한 신하가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봉우리에 구간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귀간이 액마기를 하느라고 이렇게 조금 늦었나 봅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두머리들이 다 구지봉에 모였을 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이 아까 서두에 제가 불렀던 구지가입니다. 구지가라는 것이 노동요이다, 그 다음에 남성의 생식기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산을 비유하는 그런 노래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노래가 다시 한번 들려옵니다.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자, 그렇게 하자. 그대로 땅을 파면서 여러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합니다. 무슨 제사의식을 할 때 가무가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가무는 우리 민족 부여에서 내려오는 전통 풍습이기도 하죠. 자,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니까 마침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더니 밧줄에 달려 내려온 금합이 있었습니다. 자줏빛 보자기에 사여서 청, 적, 백, 콩, 황금알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중에 거기에서 사람이 나오는데 보니까 김수로왕이었습니다. 자, 황금 할 때 금자가 쇠금자입니다. 김수로왕은 어디에서 들어온 인물입니까? 저 북방 알타이나 그
북쪽에서 흘러 들어와서 이 한반도의 남쪽까지 왔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이 땅에 살고 있던 우두머리들이 다스리고 있던 구간들을 불러놓고 평화적인 협상을 했는지, 제 생각에는 전쟁을 쳤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항복을 받아낸 것이죠. 이 금, 합석의 알이 있었다는 것은 5개의 알은 나중에 5가야를 이루고 마지막 6가야에서 한 가야는 금관가야가 됩니다. 지금의 김해 지방이죠. 자, 거기에서 금관가야의 김수로 왕이 다른 5가야의 왕들을 거느리는 대표 가야가 됩니다. 그렇다면 가야는 왕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왕들을 다스리는 왕은 뭡니까? 황제. 그래서 제국의 형태입니다만 장창호 삼국유사에서는 왕으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합에서 나온 6알 신화의 주인공들이 6가야를 이루어서 나라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김수로를 전체 대표하는 왕으로 받들어 모십니다. 수로왕은 큰 임금 자리와 집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담한 궁궐을 짓고 신하들 앞에 그리고 여러 왕들 앞에 맹세를 합니다.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왕, 우리 가야를 천년만년 살찌는 나라로 만드소서. 수로왕이 대답을 합니다. 저를 왕으로 받들어 주신 뜻 하늘같이 받들겠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하고 자나깨나 나라 살림을 살피겠습니다. 백성이 가장 행복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선서와 같은 이야기를 약속을 합니다. 자, 이 가야의 나라의 영토는 어느 쪽이었냐 하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동쪽으로는 신라와 접경한 쪽은 낙동강을 경계로 삼은 듯하고 서쪽에는 아마 섬진강과 지리산까지 이렇게 뻗친 남부의 중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야의 위치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됐지만 한 20여 년쯤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카페 활동을 했었는데 귀란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가야 제국에 대한 장시를 쭉 써오셨습니다. 제 책을 낼 때도 그분의 동의를 얻어서 그 식기를 인용하면서 그게 맞게 약간 변경한 게 있습니다. 그걸 가야 신화에 맞는 부분을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로왕과 5왕, 구간, 신하들, 백성, 하늘이 내린 땅 가야를 부른다. 구지봉 천물에 칼별이 지고 물 한 개 오색 구름 만나 황홀이 빛날 때 물기둥 펑펑 꽃잎으로 솟구쳐 궐 밖을 덮고 수상한 향기에 눈 귀 멀어 똥풀 마냥 납작 머리 조아렸네. 해를 삼켰다지 크고 시커먼 개 한 마리 남도의 따뜻한 바닷바람 따라 컹컹 뛰어다녔지. 산에는 사발고등 술잔에 휘영청 취하는데 이상도 해라. 소문만 무성한 내 침실. 치마고름 문설주에 철철 밀물지는 노을에 어둠이 지고 깨어서도 꿈결 같은 허망한 몸 활활 타는 해를 토하네. 눈부신 황금알을 낳았다네. 거두어라 망나니의 칼부림조차 풀꽃대궁 한켜 베지 못하는 저 들판에 푸른 보습날들 조아려 머리 숙인 향기로운 흙답 둥게둥게 걷어붙인 털복숭이 가슴으로 농주 탁주 술청마다 왕관을 내다 걸고 왕을 사칭하는 자, 왕의 산문을 두드리는 자, 오늘은 너희들을 마시려니 오방신장 흙기침에 띄워 한 잔은 나를 비우고 한 잔은 너를 비우리, 너를 비우리, 또 한 잔은 우리를 비우리, 마지막 잔은 나와 우리와 이웃을 비우리라. 다음 시간에는 수로왕과 탈해에 관해서 이 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